40년간 성실히 다닌 회사에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김영호는 책상 서랍을 천천히 정리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료들이 건넨 꽃다발과 기념품들이 손에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뭘 하며 살아야 할까? 그의 마음속엔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지 벌써 3년, 자식들은 모두 바쁜 일상에 쫓겨 살고 있었습니다. 영호는 오래전부터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던 계획을 실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골 전원마을에서 조용한 노후를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같은 마을에 사는 이정숙은 또 다른 외로움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워낸 그녀였지만 이제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아가며 연락조차 뜸해진 상황이었습니다. 정숙은 마을 부녀회 모임에 나가는 것만이 유일한 사회적 접촉이었습니다. 새로 이사 오신 분이 계시다던데요. 부녀회장의 말에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은 새로운 이웃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회관에서 열린 환영 모임에서 영호와 정숙은 처음 마주쳤습니다. 영호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호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숙은 그의 단정한 모습과 차분한 목소리에서 무언가 다른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에서 온 도시 남자의 세련됨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 같은 것도 엿보였습니다. 이정숙입니다. 마을에서 오래 살았어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그렇게 두 사람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색한 미소를 주고받으며 헤어지는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무언가가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영호는 새집 창가에서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도시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맑은 별빛이 그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 조용한 마을에서 그리고 오늘 만난 사람들과 함께라면 새로운 시작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기대가 가슴 한구석에서 꿈틀거렸습니다. 2장. 이른 아침 새벽 공기를 마시며 산책을 나선 영호는 마을 뒤편에서 작은 텃밭을 가꾸고 있는 정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호미로 땅을 일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갑작스러운 영호의 인사에 정숙은 깜짝 놀라며 손을 털었습니다. 흙투성이 장갑을 낀 손이 어색하게 앞치마에 닦여졌습니다. 일찍 나오셨네요. 도시에서 사시던 분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시다니. 습관이에요. 회사 다닐 때부터 새벽형 인간이었거든요. 그런데 무엇을 기르시는 건가요? 정숙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상추, 깻잎, 토마토 같은 것들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웃들과 나눠 먹어요. 땅을 만지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영호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에서 농사일을 도운 기억이 있어요.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럼 같이 해보시겠어요? 정숙의 제안에 영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년퇴직 후 막막했던 일상에 작은 의미가 생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영호는 매일 아침 정숙의 텃밭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정숙의 친절한 가르침으로 조금씩 요령을 익혀갔습니다. 땅을 파고 씨앗을 뿌리고 물을 주는 단순한 일상이 그에겐 새로운 행복이었습니다.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었던 거네요. 이런 평온한 말이에요. 맞아요. 처음엔 저도 답답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게 진짜 삶인 것 같더라고요. 두 사람은 텃밭일을 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눴습니다. 영호는 자신의 직장 생활과 아내를 잃은 아픔을, 정숙은 홀로 아이들을 키운 힘든 시절과 지금의 외로움을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어느 오후, 두 사람은 갓 딴 상추와 토마토로 간단한 점심을 나눠 먹었습니다. 자연이 주는 싱싱한 맛과 함께 나누는 식사는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맛있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밥을 먹으니까 좋네요.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거든요. 정숙의 솔직한 고백에 영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속엔 서로에 대한 고마움과 동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텃밭에서 자라는 채소들처럼 그들의 우정도 천천히 뿌리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3장. 계절이 바뀌고 텃밭의 채소들이 무럭무럭 자라날 때쯤 영호와 정숙 사이에도 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이웃 이상의 감정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오후, 정숙이 텃밭에서 넘어져 발목을 삐었을 때였습니다. 영호는 망설임 없이 그녀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고 이상하게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괜찮으세요? 영호의 걱정 어린 목소리에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의 따뜻한 손길이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고마워요. 그 일이 있은 후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에 이전과는 다른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구멍가게 앞에서 만난 김할머니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정숙이가 많이 밝아졌어. 새로 운 총각 때문인가? 아니에요, 할머니. 그냥 친구예요. 정숙은 부끄러워하며 손사래를 쳤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설렘이 일고 있었습니다. 영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를 잃고 나서 다시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정숙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미소, 수줍어하는 모습, 진심 어린 대화들이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두 사람은 마을 뒷산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드는 아름다운 풍경 앞에서 영호는 조심스럽게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정숙 씨, 저 요즘 이상한 기분이에요. 아내를 잃고 나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는데 정숙 씨를 만나고 나서 다시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요. 정숙도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이런 감정이 이 나이에도 생길 수 있다는 게 신기해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들의 주름진 손에는 지나온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20대 연인처럼 떨리고 설레었습니다. 마을의 밤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새로운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황혼의 나이에도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을,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4장. 행복한 시간이 계속될 것만 같았던 두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영호의 서울집에 도착한 택배 하나가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아내의 유품 중 마지막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영호는 상자를 열며 아내와의 추억들을 다시 마주해야 했습니다. 결혼 반지, 함께 찍은 사진들, 아내가 손수 뜬 스웨터. 그 순간 그는 깊은 죄책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아내한테 미안하지 않나? 그날 이후 영호는 정숙을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텃밭에도 나오지 않고 마을 모임에서도 어색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정숙은 영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뭘 잘못했을까요? 정숙은 친구인 마을 부녀회장에게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어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한편 정숙도 자신만의 아픔과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둘째 아들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엄마, 요즘 마을에서 남자분과 연애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이에요? 누가 그런 소리를? 엄마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창피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의 차갑고 비판적인 말에 정숙은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희생했는데 막상 자신이 조금의 행복을 찾으려 하니 이런 반응이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며 자신의 삶은 뒷전이었습니다. 이제야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려 했는데 그것마저 이기적인 일로 여겨지는 현실이 아팠습니다.
영호와 정숙 두 사람은 각자의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복잡한 심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무게와 현재의 행복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을의 다른 어르신들은 두 사람의 변화를 안타깝게 지켜보았습니다. 그들도 모두 비슷한 경험을 했기에 두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거야. 나이 들어서 새로운 사랑을 받아들이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 마을 이장의 말처럼 두 사람은 시간을 두고 자신의 마음과 과거를 정리해야 할 시기에 와 있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는 과거와의 화해가 먼저 필요했습니다. 5장. 서먹해진 두 사람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온 것은 뜻밖에도 손주들의 방문이었습니다. 추석을 맞아 영호의 손녀 수민이와 정숙의 손자 준호가 각각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인 수민이는 할아버지의 변한 모습에 놀랐습니다. 도시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던 할아버지가 건강해 보이고 활기가 넘쳤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보시고 요리도 하시고 완전 달라지셨네요. 수민이의 밝은 반응에 영호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손녀는 할아버지가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한편 고등학생인 준호도 할머니 정숙의 달라진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전보다 옷차림에도 신경을 쓰고 화초를 기르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친구도 많이 사귀셨어요? 응, 좋은 분들이 많아. 텃밭도 함께 기르고. 준호는 할머니가 김영호 할아버지라는 분을 자주 언급한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 떠오르는 미묘한 미소를 보며 뭔가 특별한 관계임을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수민이와 준호는 마을에서 우연히 만났습니다. 또래끼리 금세 친해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각자의 조부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해요. 처음엔 되게 밝아지셨는데 며칠 전부터는 또 우울해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할머니도요. 뭔가 고민이 있으신 것 같은데 말씀은 안 하세요. 두 젊은이는 머리를 맞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어렵지 않게 추측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우리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런데 왜 피하시는 거죠? 준호는 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했던 차가운 말들을 기억했습니다. 수민이 역시 어른들의 복잡한 감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중간에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두 젊은이는 조부모를 위한 작은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어른들보다 훨씬 자유로운 마음으로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행복을 응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들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은 곧 두 어른의 닫힌 마음을 다시 열어주는 열쇠가 될 것이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이해와 사랑이 이 작은 마을에 새로운 희망을 가져다 주려 하고 있었습니다. 6장. 손주들의 순수한 응원은 두 사람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수민이와 준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위해 작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 열리는 황금세대 장기자랑 대회에 두 분을 참가시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예전에 소설 쓰시는 게 꿈이었다고 하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도전해보세요. 수민이의 제안에 영호는 망설였습니다. 젊은 시절 품었던 문학의 꿈은 생계 앞에서 접어둔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할아버지. 요즘 유튜브에도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많아요.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요. 한편 준호도 정숙에게 비슷한 제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릴 때 그림 그리시는 걸 정말 좋아하셨다면서요? 저 미술학원 다니는데 선생님께 여쭤볼까요? 준호야, 할머니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니? 할머니, 꿈에는 유효기간이 없어요. 시작하는 게 중요하죠. 손주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두 사람은 조금씩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마을 도서관에서 다시 마주친 순간 서로의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영호는 글쓰기 관련 책들을, 정숙은 수채화 기법서를 들고 있었습니다.
혹시 새로운 도전을 하시는 건가요? 정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호는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녀가 등을 떠밀어서요. 정숙 씨도 그런 것 같네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어색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서로 응원하면서 해볼까요? 정숙의 제안에 영호는 기꺼이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우정이 아니라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동반자로서 말이었습니다. 영호는 매일 새벽 1시간씩 글을 썼습니다. 자신의 인생 이야기, 마을에서의 새로운 경험들을 솔직하게 담아냈습니다. 정숙은 오후 시간을 이용해 마을의 풍경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작업실을 방문하며 격려했습니다. 영호의 진솔한 글에 정숙은 감동했고 정숙의 따뜻한 그림에 영호는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런 그림을 그리실 줄 몰랐어요. 영호 씨의 글은 정말 마음을 울려요. 많은 사람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서로를 응원하고 격려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의 관계는 이전보다 더 깊어졌습니다. 그들은 황혼의 나이에도 새로운 꿈을 향해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7장. 드디어 두 사람의 꿈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 왔습니다. 마을 문화센터에서는 황금세대 재능 발표회가 열렸고 영호와 정숙은 각자의 작품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영호는 지난 몇 달간 써온 단편소설 다시 봄날을 낭독했습니다. 정년 퇴직 후 마을로 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사랑을 발견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진솔하고 담담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깊이 감동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마을의 모든 분들 덕분입니다. 영호의 마지막 멘트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정숙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의 소설 속 주인공이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정숙의 그림 전시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을의 사계절 풍경, 텃밭의 채소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수채화들이 벽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감성이 담긴 그림들에 모든 사람들이 감탄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우리 마을이 이렇게 예쁜 곳이었나 싶어요. 그림을 통해 마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셨네요. 마을 사람들의 진심 어린 칭찬에 정숙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인정과 박수를 받아본 것이 언제였던가 싶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영호와 정숙은 마을 뒷산에 올라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은 성취감과 감사함으로 가득했습니다. 정말 해냈네요. 우리가. 네, 처음엔 무서웠는데 해보니까 정말 기뻐요.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꿈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영호 씨, 고마워요.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저야말로 고맙죠. 정숙 씨가 있어서 이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두 사람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도전을 멈추지 않는 그들의 모습에 모두가 감동받았습니다. 수민이와 준호는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며 뿌듯해했습니다. 그들의 작은 격려가 이렇게 큰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 신기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호의 소설이 지역 문예지에서 관심을 보였고 정숙의 그림은 시청에서 전시 제의를 받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럴 줄 몰랐네요. 정말 꿈 같아요. 저희 나이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꿈을 향한 도전은 그들에게 새로운 정체성과 자신감을 선사했습니다. 더 이상 할 일 없는 노인이 아니라 꿈을 추구하는 예술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8장. 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마을에는 벚꽃이 만개하고 텃밭에는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1년 전 이 마을에 처음 발을 디딘 영호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봄 축제날, 영호와 정숙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준비한 작은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영호는 새로 쓴 시를 낭송했고, 정숙은 마을 풍경화를 전시했습니다. 그들의 작품은 이제 마을의 자랑거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축제가 끝나고 해가 저물 무렵, 두 사람은 마을을 한 바퀴 도는 산책을 나섰습니다. 함께 걸으며 지난 1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런 날이 올 줄 몰랐어요. 맞아요. 정년 퇴직하고 나서 인생이 끝난 줄 알았는데, 두 사람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처음 만났던 마을 회관을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마을 전경은 1년 전과 똑같았지만 그들의 마음속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우 씨, 저희 이제 어떻게 될까요? 정숙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영호는 따뜻한 미소로 답했습니다. 함께 걸어가요. 남은 인생도 새로운 꿈들도.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어색함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작은 야생화들을 발견했습니다. 라벤더와 들국화들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꽃다발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꽃들처럼 우리도 늦게 피었지만 아름답죠? 정숙의 말에 영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꽃 몇 송이를 꺾어 정숙에게 건넸습니다. 늦은 봄도 봄이에요. 오히려 더 깊이 있고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꽃을 들고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석양이 그들의 뒷모습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창문 너머로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흐뭇해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사랑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그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날 밤, 영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새로운 시작이다. 정숙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다. 황혼이 아니라 새로운 여명이 시작되는 기분이다. 정숙도 스케치북에 그날의 풍경을 그렸습니다. 꽃을 든 자신과 영호의 모습을, 그리고 그 위로 떠오르는 새로운 태양을 그려 넣었습니다. 마을에는 고요한 밤이 내려앉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는 내일을 향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찾아온 봄처럼 그들의 인생에도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카메라는 천천히 마을 전체를 비추며 위로 올라갑니다. 작지만 따뜻한 이 마을에서 피어난 사랑과 꿈의 이야기. 나이는 숫자일 뿐, 진정한 삶은 마음이 열린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이야기는 마무리됩니다.